키스해도 될까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미는 대답 대신 자신의 입술을 그의 입술에 포겠습니다. 민재가 그 입술을 받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거웠죠. 두 사람은 말없이 입술을 포갠 채 천천히 누웠습니다. 수민 씨, 네, 저 고백해도 될까요? 수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좋아해요. 많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이 갔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도요. 수민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저도 민재 씨가 좋아요. 그 순간 민재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강하고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수민은 그의 품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전함, 따뜻함, 그리고 사랑. 민재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수민 씨, 네. 시작해도 될까요? 수민은 대답 대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재의 손이 그녀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간절했습니다. 민재의 손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수민의 애를 태우기라도 하듯 천천히 그녀의 옷을 벗겨나갔고 수민의 몸은 그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하나가 되어 오랫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어요. 수민 씨, 저 미칠 것 같아요. 민재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떨리는 건 처음이에요. 저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사귀어 볼까요? 공식적으로요. 네, 좋아요. 그들은 다시 키스했습니다. 별들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살이입니다. 사랑의 세탁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박민재입니다. 올해 나이로 56이에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낡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김포공항 근처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를 몰았는데 3년 전에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조기 퇴직을 했죠. 지금은 새벽에 동네 편의점 물류 정리하는 일을 하거나 가끔 아는 사람 소개로 집 나르는 일용직을 해요.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게 벌어서 월세하고 생활비 내면 딱 맞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공항로 뒤편 좁은 골목 안쪽에 있는 3층짜리 빌라예요. 벽은 누렇게 발에 있고 복도 바닥은 금이 가 있어요. 계단 난간은 페인트가 벗겨져서 녹이 슬었죠. 엘리베이터는 없으니까 계단으로만 오르내려야 합니다. 집 창문을 열면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처음엔 시끄럽다 싶었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익숙합니다. 이혼한 지는 14년 됐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인천에서 따로 살아요. 명절에 한 번 아니면 생일 때 문자 한 통 오는 게 전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냉장고 위에 붙여놓은 메모만 저를 맞아주죠. 우유 사기, 약 먹기, 그런 것들이요. 이 빌라 2층에는 정수민이라는 여자가 삽니다. 쉰둘이에요. 저보다 4살 어리죠. 남편을 잃고 혼자 산 지 5년째라고 들었습니다. 1층에서 세탁소를 운영해요. 간판은 작지만 항상 깨끗하게 다려진 옷들이 비닐에 쌓여서 걸려 있어요. 가끔 계단을 오르다 보면 다림질하는 김이 복도까지 올라와서 따뜻한 냄새가 나곤 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만 하는 사이였어요. 제가 아침 일찍 나갈 때 그녀가 세탁소 셔터를 올리고 있으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 그녀가 저녁에 문을 닫고 계단을 올라올 때 저는 편의점 일을 나가려고 내려가다가 스쳐 지나가는 정도. 그게 다였습니다. 조금 달라지기 시작한 건 제가 무릎 수술을 받고 집에서 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부터였습니다. 낮에 집에 있다 보니까 수민 씨가 세탁소 운영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손님이 없을 때는 혼자 다림질하면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가끔은 계단 앞에 앉아서
담배를 한 대 피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라는 게 뒷모습만 봐도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계단을 내려가는데 2층 복도에 택배 상자가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수민 씨 앞집 문 옆에요. 상자가 워낙 많아서 지나가기가 불편할 정도였죠. 마침 아래에서 수민 씨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제가 물었죠. 그녀는 잠깐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 저희 세탁소 소모품들이요. 택배 기사님이 그냥 여기 놓고 가셨나 봐요. 제가 좀 이따 옮겨야 하는데 상자가 5개나 됐습니다. 하나하나가 꽤 무거워 보였어요.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옮겨드릴게요. 무릎은 좀 안 좋지만 이 정도야 괜찮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끔 택배가 잘못 배달되거나 무거운 짐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사이가 됐습니다. 수민 씨도 제게 고마워하면서 세탁소에서 남는 세제나 섬유유연제를 가끔 가져다 주곤 했어요. 민재 씨, 이거 어차피 샘플로 받은 건데 혼자 쓰기 아까워서요. 그렇게 건네받은 작은 물건들이 제 집 욕실 선반에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가까워진 건 빌라 수도가 동파되던 날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날이 며칠 계속됐죠. 어느 날 새벽 1층에서 물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편의점 일을 마치고 막 돌아온 참이었어요. 복도 계단 쪽에서 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더라고요. 급하게 1층으로 내려가 보니 수도 계량기가 있는 쪽 배관이 얼어서 터진 겁니다. 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었죠. 세탁소 입구 쪽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수민 씨는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잠옷 위에 두꺼운 패딩을 급하게 걸쳐 입은 모습이었죠. 머리는 헝클어진 채로요. 어떡하죠, 민재 씨. 이거 밸브를 잠가야 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물류센터에서 일할 때 이런 일을 몇 번 겪어봤던 터라 바로 밸브가 있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시려웠지만 밸브를 돌려서 물을 잠갔죠. 물이 멈추고 나서야 우리는 둘 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찬바람이 골목을 휘감고 지나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수민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놀란 탓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이런 거야 뭐 누구라도 도와줬을 겁니다. 그날 아침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고 배관 수리를 기다리는 동안 수민 씨는 제게 따뜻한 커피를 한 잔 건넸습니다. 세탁소 안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캔커피였죠. 민재 씨는 혼자 사시는데도 이런 일 처리를 잘하시네요. 오래 살다 보니 익숙해진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당황했었죠.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뭐든지 다 스스로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게 익숙해지면 익숙해지는 대로 외롭고 안 익숙하면 안 익숙한 대로 불안하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처음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게 막막했어요. 전구 하나 갈아 끼우는 것도 김치 한 통 사오는 것도 밤에 아파서 혼자 약국 찾아가는 것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혼자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당연해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더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요즘은 뭐든 혼자 하는 게 당연해져서 누가 도와준다고 하면 오히려 어색할 정도예요. 수민 씨는 잠시 말없이 커피를 마시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고마웠어요. 혼자였으면 정말 어찌할 뻔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계단에서 마주치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짧게나마 안부를 물었죠.
오늘 세탁소는 손님이 많았는지, 편의점 일은 힘들지 않은지, 무릎은 좀 나아졌는지, 그런 것들이요. 어느 날 저녁에는 제가 계단을 올라가는데 수민 씨가 2층 복도에서 대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도가 좁아서 옆으로 비켜 서 있었죠. 아, 민재 씨. 죄송해요. 금방 끝나요. 천천히 하세요. 저야 괜찮습니다. 그녀는 대걸레를 움직이다가 문득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민재 씨, 혹시 내일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갑자기 하는 말에 저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내일이요? 글쎄요,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감사 인사 제대로 한번 하고 싶어서요. 그동안 도움 많이 받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그것도 계획된 약속으로요. 네, 좋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다음 날 저녁, 저는 수민 씨네 집에 올라갔습니다. 처음 들어가 본 그녀의 집은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작은 식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반찬이 여러 가지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죠. 많이 준비 못했어요. 그냥 집밥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요. 이게 얼마 만에 먹어보는 집밥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혼자 살면서 저는 주로 편의점 도시락이나 인스턴트로 때웠거든요. 누군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는 게 몇 년 만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민 씨는 남편을 잃고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했어요. 세탁소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밤마다 잠도 못 자고 그랬다고요.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이혼하고 딸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 무릎 다쳐서 일을 그만두게 된 것, 혼자 사는 게 처음엔 자유로운 줄 알았는데 나중엔 그냥 외롭더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외롭죠. 저도 그래요. 수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남편 생각이 너무 나서 미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외로움에도 익숙해지더라고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감정을 알았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같이 했습니다. 좁은 주방에서 어깨가 부딪힐 듯 가까이 서서요. 그녀가 설거지를 하면 제가 물기를 닦아서 정리하고 그렇게 조용히 움직이다 보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민재 씨, 수민 씨가 마지막 그릇을 헹구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같이 밥 먹으니까 참 좋네요. 오랜만에 사람 냄새 난다고 해야 하나. 저도 그랬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그냥 배를 채우는 행위였는데 누군가와 함께 먹으니 밥이 밥 같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 기분은 설레는 건지 편안한 건지 아니면 그냥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인지 정확히 뭐라고 말하긴 어려웠지만 분명한 건 나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어요. 여름 장마철이었죠. 저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 2시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빌라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숨을 헐떡이는 것 같은 소리. 아니, 정확히는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복도 한쪽 구석, 계단참 옆 벽에 기댄 채로 수민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두 손으로 감싼 채였어요. 어깨가 작게 들썩이고 있었죠. 혼자서 조용히 그러나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지나가야 할까, 말을 걸어야 할까? 잠시 망설였죠.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수민 씨,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볼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눈물을 닦으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아, 민재 씨, 언제 오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요. 수민 씨, 괜찮아요?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얼굴을 손으로 가렸죠. 죄송해요. 이런 꼴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가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 때문에 몸이 떨리고 있는 그녀를 그냥 놔둘 수가 없었죠. 저는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말없이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리고 그녀의 흐느낌만 작게 이어졌죠. 그날 밤 이후로 며칠 동안 우리는 서로를 피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수민 씨가 저를 피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쯤이면 그녀는 이미 세탁소 문을 닫은 뒤였고 아침에 제가 나갈 때는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죠. 며칠간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며칠이 참 불편했어요. 그날 밤 복도에서 우는 그녀를 보고도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해야 했는지 아니면 그냥 못 본 척하는 게 맞았는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편의점 일을 마치고 새벽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2층에서 수민 씨가 막 집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분리수거 봉투를 들고 있었죠. 우리는 좁은 계단에서 마주쳤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 수민 씨가 먼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저도 멈춰 섰고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 씨,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인 채로요. 아니에요. 제가 죄송하죠. 그냥 지나갔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그때 옆에 있어 주셔서 사실은 고마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날 밤보다는 조금 안정돼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수민 씨, 그날 왜 그러셨어요? 괜찮으신 거예요?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날이 남편 기일이었어요. 5년이 됐는데도 그날만 되면 자꾸 무너지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복도로 나왔는데 거기서 그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혼한 날, 딸 생일, 그런 날들이 오면 괜히 술을 마시게 되고 혼자 앉아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곤 했으니까요. 저도 알아요, 그런 날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어떤 날은 그냥 견디기 힘들죠. 수민 씨는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민재 씨도 그런 날이 있으세요? 네, 저도 있습니다. 혼자 살다 보면 그런 날들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계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창피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며칠 동안 얼굴을 못 봤어요. 민재 씨 보기가 부끄러워서요. 부끄러워할 것 없습니다. 저도 혼자 울어본 적 많아요. 다만 복도가 아니라 집 안에서였을 뿐이죠. 수민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슬프면서도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민재 씨는 참 따뜻하시네요. 저를 이상하게 안 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이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외로우면 우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의 거리는 확 좁혀졌습니다. 수민 씨는 다음 날 저녁 제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손에는 작은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 이거 김치 담갔는데 좀 드셔보세요. 혼자 먹기엔 양이 많아서요. 아이고, 이런 걸 다 주시면 어떡해요. 뭐 어때요? 어차피 나눠 먹으려고 담근 거예요.
그날부터 가끔씩 서로 반찬을 나눠 먹게 됐습니다. 수민 씨가 국을 끓이면 제게도 한 그릇 가져다 주고, 제가 과일을 사오면 반으로 나눠서 그녀에게 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었죠. 어느 주말이었어요. 수민 씨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재 씨, 오늘 세탁소 쉬는 날인데 마트 가시면 같이 가도 될까요? 저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장을 보는 것도 혼자 하면 재미없는데 누군가와 함께 가면 조금 다를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동네 대형마트로 갔습니다. 카트를 하나 끌고 이것저것 둘러봤죠. 수민 씨는 채소를 고르면서 제게 물었어요. 민재 씨는 뭐 좋아하세요? 제가 반찬 만들 때 참고하게요. 저요? 그냥 다 잘 먹습니다. 딱히 안 좋아하는 건 없어요. 그래도 좋아하는 게 있을 텐데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고등어 조림이요. 옛날에 집사람이 가끔 해줬는데 그게 참 맛있었거든요. 수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등어를 카트에 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한번 해드릴게요.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봉투를 하나씩 들고요. 공항 쪽에서 비행기 소리가 들렸고 골목 안으로 들어서니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어요. 민재 씨, 오늘 같이 장 보니까 좋네요. 혼자 올 때랑 다르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뭐랄까, 집에 돌아간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수민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재 씨, 네, 우리 이제 친구인 거죠?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친구라는 단어가 맞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는 건지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순 없었지만 분명한 건 이 사람이 제게 소중해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네, 친구죠. 좋은 친구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 같았어요. 그날 저녁 수민 씨는 저의 집에서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마트에서 산 재료로 같이 요리를 하자고요. 좁은 저의 집 주방에서 우리는 나란히 서서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우리는 웃으며 요리를 했습니다. 음식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오랜만에 제 집이 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그날 밤 수민 씨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 기분은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의 매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수민 씨가 세탁소 문을 닫고 올라오면 제가 편의점 일 나가기 전에 함께 밥을 먹는 게 일상이 됐죠. 때로는 그녀 집에서, 때로는 제 집에서, 가끔은 동네 식당에 나가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우리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거든요.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선선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었죠. 민재 씨, 수민 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저 요즘 이상해요. 뭐가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재 씨 생각을 자꾸 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민재 씨 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세탁소 일하면서도 민재 씨 무릎은 괜찮을까 걱정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오늘 민재 씨랑 나눈 이야기를 떠올리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민 씨, 이게 뭘까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생긴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근데 부정할 수도 없고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똑같았거든요. 요즘 들어 하루 종일 수민 씨 생각을 했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도 집에서 쉬면서도 계속 그녀가 머릿속에 맴돌았죠. 저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수민 씨 생각 많이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으로 세탁소 쪽을 먼저 보게 되고 장볼 때도 수민 씨가 좋아할 만한 게 뭘까 생각하게 되고 수민 씨가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눈가가 조금 붉어져 있었어요. 그럼 우리 이거 뭐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수민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수민 씨가 좋습니다. 그냥 친구로서가 아니라 여자로서 좋아요. 이 나이에 이런 말하는 게 우스울 수도 있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그녀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민재 씨가 좋아요. 많이요.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떨리고 있었죠.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민 씨,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 나이에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작해보면 안 될까요? 수민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봐요. 저도 이대로 시간만 보내기 싫어요. 그날 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빌라 계단을 오르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어요. 2층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재 씨, 오늘 그냥 가기 싫은데 수민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있다가요. 우리는 수민 씨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죠. TV는 켜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 무서워요. 뭐가요? 이렇게 좋은 게 또 사라질까 봐요. 남편 잃고 나서 다시는 이런 감정 느끼지 못할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근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걸 그냥 놓치긴 싫으니까요. 수민 씨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이렇게 따뜻한 거였구나 싶었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서로의 숨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56과 52. 늦은 나이에 시작된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소중했어요.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김포 쪽 한강 둔치로 산책을 나가기도 했고 근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도 했어요. 손을 잡고 걸으면서 우리는 젊은 연인들처럼 수다를 떨었습니다. 민재 씨, 저기 젊은 커플들 보세요. 우리도 저렇게 보일까요? 글쎄요. 아마 좀 다르게 보이겠죠.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맞아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수민 씨가 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다면서요.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고등어 조림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제대로 해드리고 싶었어요. 민재 씨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뭘 하며 살고 싶은지. 민재 씨, 나중에 우리 여행 한번 가요. 제대로 된 여행이요. 좋죠. 어디 가고 싶으세요? 바다요. 동해 쪽으로 가서 며칠 푹 쉬고 싶어요. 그럼 가을 되면 한번 가봅시다. 둘이서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같이 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동작이었어요. 수민 씨가 설거지를 하면 제가 물기를 닦고 자연스럽게 손이 닿으면 살짝 웃고 민재 씨, 네. 오늘 그냥 가지 말아요. 수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알았거든요. 수민 씨, 괜찮겠어요? 네. 오늘은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민재 씨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수민 씨 집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소파에서 나란히 영화를 봤어요. 오래된 로맨스 영화였죠.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우리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어색하기도 했고 떨리기도 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서 자는 거였으니까요.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민재 씨, 고마워요. 뭐가요? 제 곁에 있어줘서요. 이렇게 외롭지 않게 해줘서요. 저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그녀도 제 품에 안겼고요. 저도 고맙습니다. 수민 씨 덕분에 집에 돌아오는 게 기다려져요. 누군가 기다려준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싶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었고요. 다음 날 아침 제가 눈을 떴을 때 수민 씨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민재 씨, 일어나셨어요? 아침 간단하게 차렸어요.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계란말이도 있었고 김치도 있었죠. 이거 진짜 집밥이네요. 맞아요. 우리 집 밥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집, 혼자가 아닌 우리. 아침을 먹으면서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뭐 할지, 저녁엔 뭐 먹을지.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지만 그게 행복이었어요. 민재 씨, 저 지금 정말 행복해요. 수민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정말로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저의 집에서, 때로는 수민 씨 집에서 서로의 존재가 당연한 일상이 됐죠. 혼자가 아닌 둘이라는 것. 그게 얼마나 따뜻한 건지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계속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일요일 오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 딸 은지가 갑자기 부산에서 올라온 겁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요. 문을 열었을 때 거실 소파에는 수민 씨가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TV를 보고 있었죠. 은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와 수민 씨를 번갈아 봤습니다. 저는 황급히 수민 씨를 같은 빌라 2층에 사는 이웃이라고 소개했어요. 수민 씨도 어색하게 일어나서 인사를 건넸죠. 평소에 제가 도움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자주 왕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했어요. 은지의 표정을 보니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은지가 돌아간 후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일이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들킬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번에 봤던 수민 씨와 지금 사귀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럴 줄 몰랐지만 그분이 너무 좋다고, 혼자 사는 게 외로웠는데 이제는 집에 오는 게 기다려진다고 말했죠.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딸이 반대할까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은지는 사실 눈치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분위기를 보고 알았다면서요. 처음엔 놀랐지만 생각해보니 아버지도 사람이고 혼자 사시는 게 안쓰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행복하시면 된다고, 자기도 이제 30이고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가 사셔야 한다고.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한다면서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사시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이해해 줄 줄은 몰랐거든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는 바로 수민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서 은지와 통화했던 이야기를 전부 털어놨어요. 우리 사귀는 거 괜찮다고 했다고, 당당하게 사귀래요 했다고 말했죠. 수민 씨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이 번졌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정말이냐고 몇 번이나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숨지 말자고, 당당하게 만나자고요. 그날 이후 우리는 빌라에서도 자연스럽게 함께 다녔습니다. 손을 잡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처음에는 이웃들이 흘끔흘끔 쳐다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웃은 두 분 사귀시는 거냐고 물으며 보기 좋다고 했고, 혼자 사시는 것보다 훨씬 나아 보인다고 말했어요. 1층에 사는 할머니는 요즘 세상에 저렇게 손잡고 다니는 부부 보기 힘든데 부럽다고까지 하셨죠.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민 씨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단풍이 보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제 한 집에서 살까요? 하고요. 수민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같이 살자는 말이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밤 헤어지는 게 이제는 싫어졌다고, 같은 집에서 같이 일어나고 같이 자고 싶다고 말했죠. 수민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도 그러고 싶었다면서요. 저를 돌려보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고 했어요. 다음 주부터 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층 제 집에서 2층 수민 씨 집으로. 많은 짐은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았지만 막상 옮길 게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옷가지 몇 벌, 이불, 책 몇 권,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묻은 자잘한 물건들이 전부였습니다. 은지가 주말에 올라와서 짐 정리를 도와줬습니다. 아버지 수민 씨한테 잘해드려야 한다면서 웃었어요. 보기 좋다고, 아버지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다고 말했죠. 마지막 상자를 옮기고 나서 저는 3층 제 집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살았던 집이었어요. 외로웠던 밤들, 혼자 먹었던 식사들, 쓸쓸했던 주말들, 그 모든 기억이 이 집에 남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2층 수민 씨 집으로 들어왔을 때 그녀는 옷장 한쪽을 비워놓고 있었어요. 제 옷을 여기 넣으라면서 자기 옷은 반으로 줄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마워하며 짐을 풀었죠. 그녀는 이제 우리 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밤이 되고 우리는 같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이제는 매일 밤 이렇게 함께 잘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수민 씨는 행복하다고 작게 속삭였고 저도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동네 주민센터에 혼인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늦은 나이에 재혼이었지만 서류를 작성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죠. 담당 공무원은 축하한다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나오는 길,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수민 씨는 제 팔짱을 꼈고 저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죠.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소박한 자축 파티를 했습니다. 치킨을 시켜 먹고 맥주를 한 캔씩 마셨어요.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지만 우리는 화면보다 서로를 더 많이 바라봤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날 밤 복도에서 우는 수민 씨를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 외면했다면, 못 본 척했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냥 인사만 나누는 이웃으로 남아있을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외로움을 안고 살았겠죠. 저는 여전히 편의점 일을 마치고 텅 빈 집으로 돌아가고, 수민 씨는 세탁소 문을 닫고 혼자 계단을 올라갔겠죠. 그렇게 서로의 불빛만 바라보며 각자의 밤을 견뎠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우리 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작한 사랑이라고 늦은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기에 더 소중하고, 더 간절하고, 더 따뜻했어요. 서툴고 조심스러웠지만 그래서 더욱 진심이었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이 어디선가 혼자 계신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을 숨기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누군가 외로워하고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조금만 용기를 내서 멈춰 서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그 사람은 2층에 사는 쉰둘의 정수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은 제 옆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내일 밤도 앞으로도 계속 같은 집에서 같은 침대에서 함께요.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